2025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개편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의료, 교통, 문화, 주거, 일자리 등 삶의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해지는데요. 다행히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지원 체계에서는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가구 기준 54만 9,6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원 대상 범위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되어 일하는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부담 완화 조치로는 주요 은행에서 65세 이상 고객 대상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으며 비과세종합통장을 통해 연 5천만 원 한도 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전용 금융 컨설팅 서비스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이며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 후 2년 미만 외국인 배우자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시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65세 이상자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월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적용되며 사전 신청자의 경우 생일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더욱 간편해져 복지로 앱에서 실시간 진단부터 서류 제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의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 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며 위임장 서식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금융정보제 공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배우자 동의서의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SMS와 우편으로 통보되며 이의 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전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4천 원, 부부가구 54만 9,600원의 지급액이 적용되며 국민연금과 중복수급 시 20%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가 유지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주소지 변경 없이도 현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필수 서류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놓치지 말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지원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틀니 지원 범위가 기존 7년 1회에서 5년 1회로 단축되었으며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 모두 본인 부담금 30%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되었고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20%까지 추가 감면됩니다. 예방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기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의 대상포진 백신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지역 보건소를 통해 연 2회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요금 지원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로 5대 교통카드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과 일부 지역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 5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KTX SRT 할인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춘천, 강릉, 삼척, 홍천, 고성의 경우 월 20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속초와 인제, 양구는 각각 10회, 30회, 6회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선은 시내버스, 철원은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해운 할인제도에서는 국내선 항공권의 10% 할인 혜택이 성수기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실버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연 2회 이상 국내선 이용 시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여가 활동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일부 국립공원은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무료 입장 제도에 민간박물관 30개소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연간 최대 35만 원 한도로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AI 기반 맞춤형 교육 추천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의 관심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강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평가 시 연령 가산점이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노인 주거 환경 개조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과 계단 리프트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다양화 측면에서는 정부가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약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관이나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등 새로운 직종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 경력자를 대학과 연구기관에 파견하며 월 최대 150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기본 활용부터 AI 홈 IoT 관리까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스마트 기기를 월 약 1만 원 대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렌탈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실버케어 AI 어시스턴트는 개인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운동법과 식단을 제안하며 이상 징후 감지 시 보호자와 병원에 즉시 알리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에 무료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2025년 노인복지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의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접근성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혜택 격차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앞으로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와 민간 공공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65세 이상이 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